이쪽으로 오세요. 가까이 있었어요. 여기 또 어떻게 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길 바라고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에 접어들었던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강화문 농성장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26일 새벽 자행된 경찰 폭력으로 목과 어깨 등에 것을 다쳐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 공권력 남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랙터를 불법 탈취하고 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졸라매고 들어올리고 극단적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 체포를 시도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대리한 공권력 남용이고 국가폭력이며 국민 탄압입니다. 트랙터가 무기입니까? 트랙터 한 대가 장갑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까? 오죽하면 농민들이 논밭을 갈아엎고 농사를 지어야 할 이 시기에 트랙터를 들고 남태령으로 광화문으로 왔겠습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폭력배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맨몸의 국회의원,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이토록 강압적 대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끌어내야 할 것은 트랙터와 국회의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진보당은 어떤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에 나설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폭력을 반복할 수 없도록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단식 중인 국회의원들과 노동자에게 폭력 진압, 경찰을 규탄하는 규탄 발언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랙터 강제 견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진압 규탄, 정혜경 의원 폭력 진압 당시 상황을 진보당의 윤정호 원내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정호 의원입니다. 경찰의 트랙터 강제 견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6일 새벽 5시 30분경 강화문 서십자각 터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트랙터는 서울 도심을 운전해온 것이 아니라 트럭에 실려 강화문까지 왔고 서십자각 터에 상징물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원이 트랙터의 서울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불편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강화문에 있던 트랙터는 교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미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행진금지 통고를 확대해석에 시동이 정지된 상태로 서 있는 트랙터와 트랙터를 싣고 온 트럭을 견인차와 지게차를 이용해 강제 견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식 9일째인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경찰 현장 책임자에게 강제 견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견인을 막는 시민들을 밀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10명 남짓 시민이 있었는데 100여 명의 경찰에 의해 밀려났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다치고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있을 때까지는 기능하지 못한다며 막아서는 정혜경 국회의원을 남자 경찰관이 몸으로 밀어내고 급기야 사지를 들어 견인지역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단식 9일째인 정혜경 의원은 그러한 과정에서 목과 어깨를 다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고 경찰의 가행 대응으로 극심한 두통과 구토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들려나오는 과정에서 상의가 밀려 올라가는 등 상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어제 경찰의 가행 대응의 후과로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결국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집행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데도 아무런 답변 없이 여성을 옮기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을 자행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이 본인이 의원의 직함을 밝혔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조차 붙이지 않고 이 여성, 저 여성 하면서 물건짝 취급을 했습니다. 경찰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경찰의 폭력 대응에 대해 야당들과 연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트랙터 탈취 및 정혜경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 박지연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찰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이미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그리고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경찰 공무원들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어느 하나도 이해될 수 없는 건데요.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집회 현장에 트랙터를 비치한 것 자체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인하려고 하는 모든 공무집행이 다 불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그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었지만 특히나 그 견인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행이 경찰에 의해서 자행됐고 그중에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을 경찰이 거의 폭행에 가까운 그런 직무집행 방식을 통해서 끌어낸 것인데요. 모두 알다시피 국회의원이 한 명 한 명이 독자적인 헌법 국가기관인 점을 비추어 보면 일반 시민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형태의 직무집행은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집회 현장에서 당직 중이던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이 현행범인 체포됐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경찰은 인도 위에 그냥 비치되어 있던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목적으로 그 집회에 합법적으로 집회 현장을 잇는 모든 집회 참가자들을 그 집회 현장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한테 그 근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용준 실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혜경 의원이 남성 경찰들에 의해서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당시 종로서 경비과장 배병호의 팔을 붙잡고 항의를 했습니다. 단지 팔을 살짝 붙잡은 것뿐이었는데 당시 경찰은 곧바로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있는 것인데요.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적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그거 외에 체포의 필요성이 또한 인정돼야 됩니다. 체포의 필요성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해야 되는데, 당시 정용준 실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지 그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했을 뿐인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용준 실장이 어젯밤에 비록 석방되긴 했지만 매우 심각한 경찰권의 남용 행위로서 형법상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에 해당되는 행위임에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가 사실상 체포 감금되는 매우 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고 그런 현장을 목격한 김남주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위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항의하고 또 불법 체포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은 오히려 김남주 변호사에게 달려들어서 변호사를 경복궁 담벼락에 밀어넣고 양팔을 비틀어 잡아서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있다가 그 후에는 땅바닥에 눕히고 그 전체 한 30여 분간 어떤 이동도 못하게 사실상 감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역시도 불법 체포 감금에 해당되는 매우 위법한, 그리고 변호사의 어떤 변호권,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 말씀도 있겠지만 이 경찰은 그 집회를 위해서 집회 장소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방송 차량을 저지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 시민이 이 방송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법적 근거를 묻는 과정에서 경찰 10여 명이 둘러싸여서 그 한 명의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찰은 그 해당 참가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완전히 감싸서 매우 힘껏 조르는 행위를 한 10여 초간 했고, 이내 바닥으로 던지듯이 집어 눌러서 한 10여 명의 경찰들이 제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해당 영상을 봤는데 자칫 호흡곤란으로 기절하거나 뇌진탕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행위 역시 그 형법상 독직 폭행이라고 해서 경찰의 불법적인 폭행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였고, 어제 있었던 재반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폭력적인 경찰 진압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불법적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은 국민 앞에,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인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직무대리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집회 참석 중인 노동자 폭행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강우철 마트노조 산업노동조합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트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어제 경찰은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에 참가한 마트노조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회용 방송 차량을 막아 나선 경찰에 항의하던 중 종로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이 달라들어 목을 조르고 허리를 꺾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맨몸이었고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없었음에도 무슨 강력 범죄자를 다루듯한 경찰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병원까지 따라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체포운은 떠들어댔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가리고자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려 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다수 시민들이 목격했고 생생한 증거 영상도 있음에도 경찰은 뻔뻔하게 체포한 거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권력입니까? 극우 폭력배들에겐 관대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유독 강경 대응하는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극우 세력들에 의해 좌표 찍기를 당하고 온갖 협박과 위협적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다 되어가도록 경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민주노총에 대한, 더 나아가 노동자, 민주시민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민주노총 조합원을 목졸라 폭행한 종로경찰서 폭력경찰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불법적인 폭력 만행을 행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인 박현수 청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